자, 세 번째, 의식주의 주거죠. 부동산. 자, 부동산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주거 생명권이 박탈돼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부동산의 사유재산권이 지금 침해 박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부동산으로부터 행복 추구권이 박탈돼 가고 있다. 문재인이 지금 하는 것은 공산주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세세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주인이 살다가 팔아도 소송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달라. 내가 실거주자로 살겠다. 그래서 실거주자로 2, 3개월 살다가 그거를 다시 이제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세입자가 그걸 알고서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집을 팔려고 자기가 실거주한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나를 쫓아냈다. 이러고 소송을 걸면은 그 집주인이 물어줘야 돼요.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개떡같이 말이죠. 거기다가 또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에 또 추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있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걸 통해서 세입자에게만 권리를 주는 거죠. 집주인에게는 권리가 없이 세입자에게만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나 그냥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돼 있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임대차법에 굉장히 안 좋은 조항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등기를 해야만 세입자 권리를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집을 샀는데 그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를 나가게 하려면 내가 새로 집 산 사람이 6개월 전에 등기를 마쳐야만 그 세입자를 6개월 뒤에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집을 사는 사람이 그 잔금 처리를 지금 현재 세입자 나가라고 하는 날짜에 보다 6개월이 안 돼. 5개월이나 4개월, 3개월 때에 그때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에게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가게 해요. 6개월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집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세입자가 있는 집이야. 그럼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6개월 전에 잔금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세입자로 나가라고 해야 그게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갈 집보다 6개월 전에 잔금 처리까지 다 하는 경우가 어딨나요? 그리고 6개월 전에 등기까지 맞추면 내 집인데 6개월 동안 내 집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없는 거예요. 등기를 마치고 난 6개월 뒤에 세입자를 쫓아내야 되니까 세입자를 나가라고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디 가서 있냔 말이에요. 나는 어디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임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임시로 사는 6개월 동안에 나는 주거 비용이 나가잖아요. 호텔 가서 6개월 동안 있겠다 그러면 나는 6개월 동안 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주거 비용이 나가는데 세입자로 있는 사람은 6개월 동안 아무 비용 지출이 안 돼. 이렇게 집 사는 거를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면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세입자가 있는 집을 누가 감히 살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진짜 아주 많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을 아주 그 골탕 먹이는 겁니다. 집을 살 수도 없게 만들고, 집을 파는 사람도 세입자가 있는 집은 안 팔리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도 안 나간다고 하고 나는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면, 그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모를까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래서 병원비가 들어가게 생겼어. 근데 병원비를 대다가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그 집을 팔기라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병원비도 못 내고 또 그동안의 세금은 또 내야 되고, 그러면 그 현금이 많으면은 병원비 내고 세금 내고 뭐 다 하겠지만, 그렇게 돈이 여유가 없으면 세금을 못 냈다고 그 집이 경매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람은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말이지 무슨 법이야, 이거 집 가진 사람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거죠.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지금 뭔가 돌아야 되는데 부동산이 돌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사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고 팔기도 어렵게 해놨고, 그 세입자가 없는 집은 실거주하는 집은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가진 집주인분들은 아주 커다란 공경에 처한 거고, 세입자가 없이 자기 집에 있어도 이거는 자꾸만 공시지가 올라가고 뭐가 돈이 세금이 자꾸 높아져 간단 말이에요. 유지 비용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아주 이 주거 부동산 가지고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리고 재산 그 처분권, 사유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지금 문재인은 그 권리를 박탈한 상태죠. 그리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그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 때 세입자가 이사비 주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이사비도 주고, 또 그 세입자가 나가면서 복덕방비도 좀 대주세요 그러면 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판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을 무슨 증여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12%의 폭탄세이 붙는데, 그럴 경우에 그 증여를 할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그 세금이 세죠. 자, 그리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사는 것도 힘들게 만들었고 파는 것도 힘들게 만들었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10억 원 이상 된다는데 15억 원 이상 되면은 대출이 아예 안 되죠. 9억 원 이상이 되면은 40%밖에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40%밖에 안 되면은 이게 현금으로 사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가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봤더니 5월, 6월 달에는 15,593건까지 찍었다가 그 뒤로 그냥 거래가 줄어서 지금 9월 달에는 216명밖에 안 되더라. 8월 달에도 4,000명.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거래가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자기가 이사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이사 가고, 또 자기가 집을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인간의 몸에 피가
원활히 돌지 않고 꽉 막히는 것처럼 아파트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죽여놔 버렸다. 돈이 돌지 않게끔, 돈은 돌지 않게끔 해놓고서는 세금만 그냥 빨아먹는 흡혈귀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아, 2주택자였는데 오늘 집 한 채가 팔렸어요. 속이 후련합니다. 살이 쪽쪽 다 빠졌네요. 노후에 뭘 먹고 살아야 할지, 폐지주로 나가야 할지 유유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주택을 안 팔면 팔 때까지 세금 때린다고 합니다. 그쵸? 맷집이 많이 좋으면,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이 많으면 모를까 세금 이기는 장사 없겠지요. 세금도 뭐 적당한 세금이 아니라 그냥 뭐 2배, 3배, 4배 막 늘어나잖아요. 자, 이제 보유세가 매년 6월에 보유세가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음에 2021년 6월 되면은 그때 보유세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뭐 집을 팔려고 하고 또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돈은 필요한데 돈이 맷집이 부족한 분들은 이제 내년 2021년 6월 이전에 또 집을 막 내놓기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 집 한 채 좀 있다고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굉장한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다는 거고요. 돈 있는 것도 눈꼴 셔서 못 봐주겠다. 그러다가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또 무슨 의료보험도 추가로 더 내라고 하고, 또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소득에 따른 의료보험료 또 더 내라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으나 부동산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있으나 계속 뜯어가기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부동산 경제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뜯어내고 집 가진 사람들 고통 주고 이 사람들 망하게 하려는 게 이번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는 또 그런데 건물 가지신 분들, 상가 건물 가지신 분들도 지금 이게 고통이 심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너 장래 꿈이 뭐니? 그러면 건물주 그랬어요. 건물주. 그렇게 아이들의 꿈의 선망이 건물주였는데, 그래서 신과 같다 그래서 갓물주 그러죠. 갓물. 자, 이 신적 존재 건물주의 시대가 지났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이라는 또 법을 만들어냈어요. 상가 임대차법을 또 만들어냈는데 이게 건물 가지신 분들, 상가를 가지신 주인분들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70대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상가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빵원입니다. 이분은 매달 들어오는 그 임대료로 은행 대출 이자를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래서 그 상가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6개월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안 내면 이분은 은행에 그 대출금을 내야 되는데 또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폐가 말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버티지 못하고 그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되면은 은행에서 그 상가를 차압, 경매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갑자기 저 70대 부부들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전공으로 하는 어떤 교수가 말하는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가 세입자들에게 주고 또 연체 권한을 6개월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거는 세입자들만, 임차인들만 생각한 거지. 그 노후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상가에 투자한
그 노년층 그 상가 주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뭔가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대 간의 그 어떤 건물을 가진 사람과 세입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또 여기서 유발시키죠.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 상가 월세 8개월 밀려도 계약 해지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상가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 나 그냥 핑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장사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잘 안 되잖아요. 문재인이 하도 코로나 그래가지고 다 지금 어렵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나 8개월 동안 안 내겠어. 상가 그거 월세 안 내겠어. 이렇게 배째 이렇게 되면은 뭐 거기 들어가 그 상가를 그 세입자인 경우 임차인 경우는 뭐 좋겠지만은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상가를 소유한 분이 어떤 분은 노후를 위해서 상가를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8개월 동안 안 내 이러면은 그 상가 주인은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상가에 있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 나가도 이게 8개월 뒤에 나가는 거잖아요. 8개월 밀려도 계약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내고 버티는 거야. 그럼 8개월 동안 집주인이 이걸 견딜 수 있냐? 집주인이 돈이 많아야지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소송을 걸어서 이 소송 문제가 해결되는데 1심 재판만 2년 가까이 걸린답니다. 1심 재판만 2년. 아주 골병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지, 갑자기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고, 그 상가 가지신 분들이나 지금 아파트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소유자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엄청난 지금 심적 고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그 임대료 차임 감액 청구권이라는 걸 또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10개월치 임대료를 절반 내려라 하고 상가 세입자가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법이 또 만들어졌나 봐. 이게 또 사람 죽이는 거죠. 상가 임대료를 절반으로 내려라.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 소유자와 부동산이 없는 사람 간의 대립, 갈등, 투쟁을 지금 야기하는 거죠. 국민들끼리 지금 싸움을 열심히 붙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끼리 싸워야 문재인이가 공산주의하고 문재인이가 정책 잘못하는 거에 눈을 안 돌리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전부 싸움질을 시키고 있어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란 무엇이냐? 인간의 기본권은 자유 생명권, 재산 소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이 세 가지가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인데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보면은 집주인하고 세입자 갈등을 부추기죠. 소송하게 막 만들죠. 막 사람들 죽어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또 건물주하고 상가 소유주하고 상가 세입자 사이에 갈등과 소송을 일으키게 만들고 1심 재판만 2년이 걸리게끔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갈등을 시키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을 갖다가 악착같이 증액하죠.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못하게 지금 행사를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집값이 폭등하니까 거기에 공시지가를 상승시키게 되겠죠. 매년 공시지가 상승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왕창 증가하죠. 그러니까 보유세, 종부세가 계속 늘어나죠.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해년 갈수록 경제가 좋고 돈이나 잘 벌면 뭐 보유세, 종부세 막 내겠지만 그거 그렇게 돈이 흥청망청 많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경제도 다 죽여놓고 세금만 왕창왕창 뜯어서 집 가진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심산으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것 같죠. 그리고 1년 내 뭐 양도세가 70% 이렇죠. 집을 팔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집을 샀는데 자기가 그 집에서 오래 살려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그 집을 매도하게 되었어요. 정말 뭐 갑작스럽게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비를 대려다 보니까 집을 팔아야 돼. 1년도 안 돼서. 그러면 양도세 70%를 낸다는 거예요. 다 뜯어간다는 거죠. 지금 최대 공경에 빠진 분들이 누구냐? 다주택자. 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신 분들. 뭐 아파트 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긴 한데 이거 아주 곤란하게, 이거 처분 잘못하면은 도미노로 파산까지 갈 수도 있죠. 누군가가 그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주면 다행인데, 그 다주택자들은 또 그 세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옛날처럼 뭐 한 채 팔고 그거 돈 가지고 뭐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을 처분하는 것도 그거 쉽지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은 그 세입자를 쫓아내려면 6개월 전에 등기를 마쳐야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있는 그 아파트를 웬만하면은 안 살려고 그래. 살 엄두가 안 나. 6개월 전에 돈을 다 내고 나서 등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6개월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문어발식으로 한 분들 굉장히 지금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가, 뭐 상가 하나를 가지신 분들도 그렇고 뭐 어쨌든 그런 분들 다들 아주 지금 힘들게 생겼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뭐 2배, 3배, 4배 막 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8개월 동안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아주 머리들이 상당히 아프고 마음도 아프실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문재인이가 공산주의 만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상태인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정말 같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야 될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탄핵,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붕괴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왔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만 제대로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이게 지금 커다란 불행이죠.